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대한민국 아니 세계 최고의 명품 유튜브 방송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꾹꾹 많이 눌러주시고요. 우리 대체로 한 편의 이 녹화 시간이, 영상 시간이 길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다 끝까지 봐주시고, 네, 얼마 전에 그 4개 여론조사 기관 K-스탯 리서치를 비롯해서 뭐 최고의 리서치 데이터회사 아니겠습니까? 이 조사가 상당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꾸준히 조사회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보면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비율도 높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굉장히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별 변화가 없어요, 추세를 보면. 이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 사계조사기관 MBS에서는 무당층이 예. 현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최근 조사에서는 많아졌죠. 많아졌죠. 35%인가 아마 하여튼 뭐 제가 35%요? 예, 많아졌죠. 네. 많아졌는데 무당층이 많다는 거는 예. 결국은 뭐 똑같은 얘기했지만 여당 야당에 대한 지지가 떨어졌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신물이 나는군요. 예, 마찬가지니까 네. 이제 여야 아니요. 여야 동시에 뭐 이게 정체다, 예. 좀 침체다, 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그 무당층이 많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주간조선에 기사를 썼지만, 예. 최근에는 여당과 야당 각자의 강성 지지층 말고, 그러니까 이제 중간쯤에 위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지지할 만한 이유를 잘 못 찾는 네. 상황이 지금 좀 오래 가고 있다. 망연자실한 그런 상황이네요. 망연자실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확 끄는 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성적으로 아니 나는 여당 지지층이야, 나는 야당 지지층이야, 이렇게 관성적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여론조사에서 내지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양쪽에 한 30% 안팎이 이제 존재하겠죠. 존재하겠지만은 나머지 한 30% 정도의 분들은 어느 쪽도 이렇게 확 끌리지가 않는다. 매력이 없다 이 말씀이네요. 매력이 없는데 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사실 국회에서 정당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역할들이 있지만 아웅바웅거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고 이제 그 소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민생 법안 이런 거겠죠.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안을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네. 입법기관이잖아요. 네, 법안은 많이 제출은 했더라고요. 제출이야 예전 국회에서도 많이 했는데 그 필요한 건 또 이제 통과도 되고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눈에 띄는 우리가 그 기억에 남는 이런 정책, 이런 법안 때문에 우리가 살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게 기억나는 게 최근에 있나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고 최근에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도 법안 제출은 무지막지하게 하는데 통과되는 것도 거의 없대요. 그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그 이유까지는 빅데이터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국회 출입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뭡니까? 발의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대요. 엄청 몇천 개가 되죠. 이게 무슨 어디 평가를 노린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왜 이렇게 많이 발의를 하냐? 예를 들어서 무슨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국회의원 개개인을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이 발의했냐가 그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꾸 많이 발의를 하는데 법안은 그럼 어떤 법안이 발의됐나 이렇게 보면은 토시 하나 문구 하나 약간 고쳐놓고 발의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했다가 이에 바꿔서 내고 이런. 그러니까 이제 무슨 목적을 좀 바꾸고 그리고 이제 해당 범위 조금 늘려놓고 내지는 이렇게 그래서 전반적인 표절 법안이네. 표절. 그렇죠. 법안. 어떻게 보면 표절이죠. 전반적인 틀이나 새로운 내용으로 이렇게 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그런 식으로 되는 법안들이 엄청나게 많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심사 과정에서 보면은 이거는 그리고 또 이제 그 비슷비슷한 법안도 여러 명이 내요. 예. 그러면은 이제 항상 보면은 이거 하고 통합해서 다시 심사하자고 예. 그러고 다시 돌려보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통과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 예. 아니 그러면 혹시 궁금한 게 시민사회단체에서 평가를 할 때 법안의 개수가 아니라 통과된 법의 개수로 평가를 하면 안 되나요? 뭐 그것도 또 지표로 있죠. 지표로 있는데 통과된 법안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뭐 약간 좀 애매할 수가 있는 게 예. 누가 대표로 발의할 때 정부에서 이제 부탁을 해서 그 A라는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는 경우도 예. 있고 또 이제 뭐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 공부 모임에서 네가 대표로 발의하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꼭 뭐 한 사람의 그 공으로 돌리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지표는 없어지는 게 나아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 참 뭔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자, 이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도 일부 강성 지지층만 결집을 할 뿐인데, 자, 여튼 이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양자 의원도 신당을 만든다. 금태섭 의원도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 중에 있다. 뭐 또 이낙연 전 대표도 뭐 신당 분당 이야기는 아닙니다.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면 홍 기자님 이럴 때 신당 제3세력이 좀 윤곽이 구체화될까요? 뭐 분명히 저는 뭐 누가 됐든 벌써 이제 양양자 의원은 뭐 당 이름까지 만들었지만 뭐 금태섭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도 또 이제 누군가가 예. 당을 만들겠죠. 만드는 움직임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지금 정의당에 소속되어 있는 류호정 장혜영 의원도 청년 중심의 정당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뭐 그건 있을 거예요. 이제 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는 항상 그래 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비례대표 한두 석이라도 얻을 수 있어요. 당을 만들어서 전국적인 조직을 해서 비례투표를 받으면 적어도 한두 석은 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에서는 뭐 사실 뭐 양양자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지역구에서 또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전국정당 말로는 전국정당 뭐 20, 30명, 30, 40명 그러면서 전국정당 얘기하지만 거의 불가능하죠.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정의당도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정당인데 전신인 민주노동자까지 그 솔로 올라가면요. 꽤 오래됐는데 지역구에서 몇 석입니까? 지금 한 석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비례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생 정당들이 많이 생기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비례대표를 뭐 한두 석이라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생길 거예요. 생기는데 그러면 그게 유의미한 제3지대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그건 또 쉽지 않죠. 자, 여하튼 간에 K스탯 리서치를 비롯해서 4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35%였나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25%로 나왔는데 자, 결국 중간지대 싸움입니다. 중도층, 무당층, 그리고 MZ세대를 어떻게 빨아들이냐. 이걸 좀 빨아들일 수 있는 제3당도 이들을 빨아들일 수 있다면 뭔가 좀 살아있네. 이런 게 좀 가능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생각으로는 내년 총선 투표율이 엄청나게 낮아질 것 같아요. 몇 퍼센트 정도 예상하십니까? 60%는 당연히 안 되고 예. 뭐 어떻게 정확하게요? 보면 그렇죠. 정확하게 제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뭐 50% 간신히 넘으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50.12% 정도 볼까요? 됐어요. 그럼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 뭐하러 그렇게 돈 얘기하면 또 질 거면서 뭘 자, 그런 상황. 자,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투표율이 낮으면 아까 얘기한 제3지대 신당들은 별로 표를 얻을 가능성이 더 없어지잖아요. 오히려 투표율이 낮으니까. 아니 지금 정치에 관심 없거나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 투표를 해야 그분들한테 제3지대 신당들이 투표가 갈 텐데 투표율이 낮아지면은 여야 강경 지지층 중심으로 투표를 많이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홍영림 기자에게 물어볼 질문이라서 물어봅니다. 내년 총선 투표율이 50%를 살짝 넘는 정도라면 국민의힘이 유리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합니까? 투표율이 낮으면 지금 같아서는 국민의힘이 유리해질 조금이라도 유리해질 가능성이 그건 왜입니까?
그거는 지금 중간층에 네.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찍었다가 실망을 해서 중간층으로 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최근에 그 K스탯 리서치 등 사계조사 기관에서도 지지율이 야당이 35, 25였잖아요. 예. 35, 25였는데 그러면 그 중도층이 뭐 한 35% 정도 된다. 네.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도 된다 그러면은 사실 얼마 전까지는 뭐 35%로 비슷했다가 지금 한 10%포인트가 야당이 빠진 거란 말이죠. 예. 그럼 야당 빠진 사람들이 여당으로 가지 않고 지금 중도층으로 갔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 사람들이 투표 안 하면은 여당이 조금이라도 유리하죠. 그렇게 된다면 자칫 K스탯 리서치를 비롯한 4개 여론조사의 결과처럼 35대 25의 구도처럼도 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정말 엄청 예리한데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신 사람 없어요? 네. 아니,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안 물어봤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더운 여름에 시원한 사이다처럼 콸콸콸콸콸 풀이를 해주신 홍희영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